바로 이어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럼의 정책연구부장 양대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양대호입니다. 기획경영부장 신영민 위원님. 네, 신영민입니다. 끝으로 공정 재무기획관 주무관님 유현진 위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포럼 2년 전에 연구하셨던 거냐는 조금 현재는 이제 보고서 평가를 하지 않지요. 저희 지방 공무원들이 또 가장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심 갖고 있는 승진제도, 그 중에서 사무관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선행연구 등을 탐구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결과물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년차 진행되고 있는 현재 5급 사무관 승진 시험 제도에 대해서 현장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보고 연구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면 평가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이 불만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다면평가 분야 부분에서는 현재는 다면평가에서 피평가자와 기관에서 공익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 최근 5년 이내 이분들을 10명을 선발해서 이 중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나의 역량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는 불만의 소리가 많고요. 그래서 같은 부서 내에 근무자로 좀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연구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또한 또 평가 시기에 본청이나 지역청 교육지원청에서의 이 집단 평가자가 이제 동일 집단, 이질성이 있는 학교에서 학교장이라든지 평가자가 또는 시설관리직 다른 직급에 있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피평가자가 과연 이게 공정하느냐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학교가 불리하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합격자 연구에서 보고서에서도 결과에서 최종 합격자 비율이 본청이나 지역청이 많은 이유가 이런 다면평가에서도 조차에서도 좀 불리하지 않느냐, 연구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연구 다면평가에서는 재원으로 자격검증제도로 좀 완화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소양 과목처럼 패스 또는 미패스가 되면 다면평가의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면평가라는 이제 평가 제도에 변별력을 갖추고 지난 6년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이런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다면평가 제도를 재원의 방식에서 자격검증 제도로서의 로만 그냥 전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이 다면평가 방식을 보다 변별력 있는 평가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니, 저희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의견들을 사무관 승진하신 분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의견을 주신 설문조사에 이제 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 평가의 전체 항목으로 본다면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렴하고 이 사람이 인성이 갖춰져 있는 어떤 사무원으로서 적당한가, 그런 부분은 평가 항목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실장님이 차석 주무관님 아니면 어떤 다른 직원들의 어떤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런 상황만 초래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한, 그 다음에 문항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좀 개발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의한 어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학교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발표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 위주의 행정이 아닌 소신을 갖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평가나 항목이 개발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이 부분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지금처럼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개인 사적인 어떤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직 내의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하는 소양평가처럼 뭐 통과, 미통과, 대상, 미대상 이 부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의견으로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지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항을 좀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원님께서 그 지방공무원들의 이제 승진 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데 그게 이제 높은 이해도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승진 제도가 이제 거의 4년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은가 하는 추측도 해보고는 있는데요. 이제 저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6급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은 많이 남겨놓은 또 6급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 6급들이 예측성을 가지고 또 업무를 하는 가운데서 그 꾸준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도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보고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개인적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 이제 아까도 제가 그 가장 저도 공감합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교육과정이든 학교에 있으면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정책의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습을 공부를 하면서 승진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접해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으로 학교 현장과 그 다음에 운영을 앞으로도 이제 지금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미래학교 어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부분을 홈페이지든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 업무 능력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정책에 대한 부분의 이해도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승진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운영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객관화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한 번의 어떤 의견 제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실 수 있다면 보다 좀 발전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폭이 넓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신영입니다. 저는 그 이번에 연구 주제 발표하신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 보고서 75페이지의 제언 네 번째가 제일 저한테 좀 와닿았었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다양한 역량 강화 연수 과정이 로그 심사 승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여기에 저는 굉장히 많은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교육 의존을 경감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보고서에 이제 언급된 걸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전년도 총진 결과 피드백, 또 학습 동아리 운영, 또 스터디 모임 운영, 모의 면접, 업무 실적 기술서 작성 요령, 집단 토론, 훈련 등의 어떤 이런 역량 강화 커리큘럼을 이제 이렇게 좀 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각각의 언급하신 이 내용들은 본청 소관부서로 보면 뭐 총무과, 행정관리 담당관, 또 지방교육 훈련기관 등좀 다양한 관련된 기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경기교육 행정 포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경기도 교육청이 이 제도를 건의를 한다면 기관별로 어떻게 구분해서 요구를 하면 좀 효과적일까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모호하게 어떤 기관의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할 때는 실행도 모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기관별로 좀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게 좀 더 구체적인 좀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교육 행정 포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어떻게 제도를 건의할지 이런 것에 대해 좀 발표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어떻게 보면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자 한다 하면 어느 부서가 되든 어느 부서가 여러 개의 부서가 되든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구에게 이롭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든 좀 인사 담당 부서가 들어가 있는 총무과에서 하든 그 다음에 정책의 어떤 그런 방향을 정하는 정책기획관에서 하든 아니면 이 부분 전체 연수 업무를 하고 있는 연수원에서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각각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연수원에서 한다고 하면 전체 연수의 흐름이나 어떤 연수의 주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책기획관 중에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인사 승진 제도에 대한 어떤 선별에 대한 그 방향, 이걸 제공을 해줘야지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총무과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승진 제도에서 합격자는 이렇게 뽑을 거야 라는 부분으로 결정을 해서 그냥 그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추진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 부서가 어떤 정책에 대한 주요 부서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그냥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나중에 승진 제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면 정책기관 쪽에서 어떤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꼭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으로 연수 준비를 한다면 각각에 대한 부분이 꼭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어떤 그 주관하는 부서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기관과 운영하는 부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해결할 고민이 많은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지는 없었습니다만은 먼저 이런 고민을 먼저 해봤던 곳들이 저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일 것입니다. 교원 현재 그 승진 평점 비축을 살펴봤더니 경력 평점이 70점, 20년 만점 기준에 근무 성적이 이제 100점, 최근 5년 중 저희가 선택해서 3년치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 연수 성적 평점이 30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산점이 10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200점 만점에서 가산점 10점에서 이제 좌우 이렇게 평정이 돼 있는데 가산점 10점이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교원들은 대부분 자기 승진을 위해서 이제 경력 평점, 근무표 성적 평점, 연수 성적을 거의 만점을 만들고 좌우가 되는 게 이 가산점 10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단면 평가에 또 이제 이수 뭐 패스 이 정도로 이제 가점이 20점이나 하더라도 이 교원들은 이제 공정성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공정성. 저희도 지금 뭐 공정성이 먼저냐 아니면 역량 있는 사람의 역량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게 먼저냐라는 이 고민이 양쪽에서 선택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6년째 선발 제도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은 이제 공정성에 관한 문제, 과연 이게 뭐 단면 평가라든지 기관 근무 특성에 따른 금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대안들을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기관별 할당제를 줘야 된다 학교 공무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전남 공무원 노조입니다. 저희 경기도보다 전남은 그렇게 많이 선발을 인원이 적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근무자들은 하나의 이 노조에서 발표했던 보도자료인데요. 학교 근무자 합격자도 대부분 본청 또는 지역청 근무 경력자이다. 결국 본청 지역청 근무자가 아니고서는 학교만 근무했을 때는 절대 사무관 합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좀 팽배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진 시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렇게 거세졌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학교에 대한 할당 요구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터제처럼 저희 연구 보고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기간당 할당제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금 교원의 금평 제도에 대해서 좀 앞서 언급드렸습니다만은 경력 평정이 이제 교사들은 이제 3급지 뭐 이렇게 1급지, 2급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급지별로 점수가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자기의 만점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력이 학교 근무자라든지 지역청, 본청 근무자들 다 각각인 것 같아요. 각각이란 말은 학교가 제일 열악하다는 거죠. 학교 근무자들이. 그래서 이 공정성과 먼저냐 아니면 역량 있는 사람을 더 우선적으로 뽑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서 이 총무과 우리 이제 선발을 주관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고민이 깊어질 텐데 저희 연구에서도 이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포터제라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선발은 역량 있는 과연 역량 있는 조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승진자를 5급 승진자를 선발하는 게 이제 과제이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보다 역량을 갖춘 중간관리자 선발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원들도 과거 저희처럼 이런 제도였을 겁니다.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금 더 공정성이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교원 승진제도는. 저희도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안 개선해서 보다 나은 이제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공정성은 확보되더라도 지금 면접에 대해서 면접이 지금 10분이지 않습니까? 10분 동안에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게 짧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지방 공무원 판경 규칙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좀 운영이 어렵겠지만은 그 평경 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선발 인원의 승진 명부에서 지금 뭐 2배수 이상의 시험 대상자를 현재보다 2배수 이상 물론 운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도는 하루 만에 다 이 면접 평가를 다 마치는 겁니다. 공정성을 귀하기 투명성을 또 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2배수 이상으로 이제 면접관도 확대하면 되겠죠.
좀 다수의 지원자에게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건 어떤지, 이 진짜 역량 있는 사람을 순위에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물론 운영하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운영하는 이 총무과에서는 이 평정 대상자를 많이 4배수, 5배수 이렇게 좀 늘려가지고 하는 건 어떤지 이런 제안 한번 해봅니다.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솔직히 그런 게 있습니다.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뽑혀지는 사람의 어떤 그런 역량에 대한 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을 필요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신영민 의원 얘기한 것처럼 어떤 6급 때부터 시작돼서 꾸준하게 아니면 7급 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본인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연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서 꾸준히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1.5배수, 2배수, 3배수 인원수가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 안에 역량 있는 사람 다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걸 지금 단순히 제도를 바꿔서 1.2배, 1.5배 되는 어떤 인원수가 시험부 대상인데 2배, 3배 늘려서 인원수를 늘려서 그 안에 더 역량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뽑자.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어떤 공정성과 역량에 대한 이 부분은 분명히 별개로 보셔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역량은 분명히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개인이 역량을 쌓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정성은 그걸 주관하는 운영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정성이 있는 어떤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량 아무리 많아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역량은 본인이 아까 여기에 우리가 연구자료도 말하고 지금 여기서 같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본인이 찾아서 만들어서 꼭 쌓여야 되는 거고 그거를 그 사람들이 쌓아 놓은 거를 찾아내서 공정하게 찾아내는 거는 운영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여기 제안을 했지만 제안도 있고 각종 저희 의견 설문조사에 나왔던 각각의 의견들 그리고 앞으로 더 의견을 수렴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모아졌을 때 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역량은 그분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 우리 조직도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게끔 아직은 못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서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엄청 많은 다수의 1.5배수가 아니라 3배수까지 해서 거기서 더 역량 있는 사람 뽑는다면 그게 더 효율적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어떤 공정한 거나 어떤 역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구축 못하는 상태에서 인원수만 늘려놓고 그 중에서 누군가 뽑는다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효과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연구하신 거 내용 중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역량을 갖춘 인재 개발을 통해서 이제 경기교육 발전을 하고 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 개발을 하는데 그 가장 큰 우선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문항 11번에서 그 4개의 선택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역량 있는 인재 선발이라는 내용은 이제 빠지고 사교육 방지라던가 행정배 방지라던가 이런 조금 덜 중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자칫 이제 그걸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역량으로 평가 제도 바뀐 이유가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는데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 이름에서조차 이제 역량 평가인데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거에 대한 그 주 이유가 없다라고 또 간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 앞에서 연구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선택지에서는 그 부분이 빠졌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이제 연구자료에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량평가를 이제 시행하게 된 이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이유죠. 지필평가에 의한 부분은 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업무 공백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이 역량평가였다고 역량평가 제도로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 그러니까 그 질문은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량평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물어보기 위한 항목으로 정해놨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아마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도 제가 설문조사지를 한번 잠깐 보긴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설문조사지를 나중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보여드리겠지만 17번이나 23번에 보면 효과성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의 절차상으로 봤으면 3개의 어떤 테마를 운영을 해서 인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역량평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인식에 대한 부분을 먼저 물어봤고 그리고 그 인식에 대한 부분 내용 중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냐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개선됐냐 안 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응답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효과성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무관으로서의 역량 아니면 그게 사무관 역량평가 제도 자체가 효과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능력이 향상됐느냐 정책적 이해도가 높아졌느냐 변화관리에 충분하게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 기획적 능력이 우수하냐 이런 부분을 별도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항목별의 어떤 그런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본다고 하면 지금 첫 번째는 인식에 대한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항목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 역량평가의 목적인 우수한 인재 개발을 위한 인재 선발을 위한 부분으로 해서 효과성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질문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열띤 자유토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년간 동교도교청에서 시행해오고 이제 유지해온 사무관 승진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또 뭘 개선을 해야 될지 개선에 대한 고민들 여러 말씀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용범 연구위원님과 오늘 패널 질의응답에 같이 응해주신 세 분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과 주제 발표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